네, 11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리더십 강의 호스트를 맡은 시너지게스 김보영입니다. 네, 리더십 시작 전에 간단하게 공지사항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재 가정의 달 프로모션이 시너지의 가장 사랑받는 제품들로 보다 합리적인로 만날 수 있는 기회인 프로모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시너지 매니아분들께 3+1부터 5+1까지 좋은 혜택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다이어트 콘테스트인 빼지방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방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이번 프로모션은 1등 달성 시 현금 100만 원의 상금과 수많은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넘사벽의 결과로 이달은 신청자가 적어서 유리하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 도전하셔서 절호의 타이밍에 절호의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5년 3월부터 후쿠오카 서밋 프로모션이 진행 중입니다. 아시아 서밋 2박 3일과 4박 5일 프로모션 두 가지 형태로 진행 중이고 각 조건 확인하셔서 멋진 도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럭셔리의 끝판왕을 느끼실 수 있는 체코 프라하로 떠나는 레가시 리트리트까지 진행되는 만큼 2025년 이 모든 여행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현재 전국적으로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원데이 세미나입니다. 단 하루 만에 시너지 제품과 사업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원데이 세미나는 신규 사업 성장에 가장 중요한 장이 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사업의 성장에 도구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의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사님은 그룹의 많은 부분에서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시고 또 재치와 유머뿐만 아니라 냉철한 판단력과 따뜻한 가슴으로 비즈니스계의 롤모델이 되어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이아몬드 이그제큐티브 김찬우 강사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호스트분 핸드폰 가지고 가지. 금방 우리 호스트로부터 소개받은 김찬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날이 조금 원래 계속 더워지다가 또 갑자기 좀 추워진 것 같습니다. 추워진 것 같은데 이 장소는 덥죠? 예, 더운데 아까 항상 물어보시더라고 스태프분들이 선풍기 필요하냐고. 저는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냥 제가 강의에 집중하면은 저는 물도 필요 없습니다. 물도 제가 보니까 한 번도 물을 안 먹는 강사더라고요. 물도 안 먹고 선풍기도 필요 없고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쭉 이 강의 주제에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번 주에 우리 팀 리더 분들은 1박 세미나 저희들 참석을 하고 이렇게 넘어오는 월요일이다 보니까 아마 그 열기가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어져 왔겠죠? 벌써 열기가 꺼지신 분이 그럼 뭐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팀 디렉 분들이랑 소수 몇 팀 매니저 이상 분들은 레가시 세미나를 저번 주에 저희가 평생 단 한 번 있었던 행사입니다. 두 번 다시 같은 행사는 없을 확률이 좀 있죠. 지금 그런 부분인데 그 레가시 세미나를 여러분들이 아마 참여를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다들 조금 성장해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레가시 세미나 1박 세미나를 같이 이렇게 일정을 치르다 보니 그 기분이 있잖아요. 그 현장에 대한 온도랑 그 부분들이 그대로 아직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 리더십이 평상시에는 제가 유머를 몇 개를 넣었었는데 좀 진지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좀 진지해 있는 상태라서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호흡을 맞출지. 자, 일단은 간단하게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레가시 세미나 간단하게 제가 안내를 조금 해드리고 본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가시 세미나가 행사가 시작할 때 항상 행사 전에 저희 이제 우리 이글스 그룹의 숨은 영웅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호흡을 이제 한번 처음 맞춰 보는 거지만 너무나 이렇게 완벽하게 최고의 리더분들하고 스텝진이 되어가지고 잘 준비해서 정말 진행이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던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 이제 솔선수범들이 몸에 배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시간을 시작을 했고요. 레가시 세미나가 안타깝게도 이제 1회, 제1회 돼 지금 1회로 끝입니다. 이제 변형이 좀 되죠. 변형이. 그래서 레가시 세미나 행사가 공식적으로 좀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여러 부분이 있지만 1일차 첫날 1박 2일로 진행했으니까 1일차에 8시간 정도, 그리고 2일차에 2시간, 총 10시간 넘는 시간 동안에
황윤태 선생님 혼자 쭉 모든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첫 번째 이 사진은 저희가 이제 뎁스를 어떻게 뚫어 나가느냐, 적임자를 어떻게 활용해 나가느냐,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사학가들을 불러서 세워서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PPT로 전달받는 것보다 조금은 더 시각화가 되다 보니까 이해하기 너무 좋지 않았나, 굉장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 여러 얘기들이 있었지만 하나씩을 보면은 뎁스를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공유를 하는 시간, 그리고 성공의 9단계를 팀 디렉터 시각에서 좀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직급이 바뀌고 내 사업에 대한 시간이 바뀌다가 보면은 여러분들도 성공의 9단계도 조금 다르게 들리고 시야도 조금씩 틀려지죠. 그래서 꿈과 목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항상 성장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장하다가 하락의 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또다시 이제 끌어올리는 것은 꿈과 목표가 뚜렷해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와 결심. 자, 결심하지 않은 리더에게는 집중하지 마라.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지만 굉장히 조금 시원하게 다가왔던 그런 부분. 그리고 트레이닝은 적임자 선정의 일자 관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의 9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서 말하는 예스맨은 행동하면서 자기 데이터를 만들어가면서 호흡하는 사업가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만 예스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 반영이 되는 사람이 진정한 예스다 라는 것이고, 건강한 성장의 순서, 인원을 늘리고, 그리고 매출, 그 다음에 팀 형성. 자, 이 순서로 해서 우리가 쭉 지속적으로 이어졌을 때 이것이 건강한 성장의 순서다. 나름 이렇게 한번 자기들이 사업을 우리가 필드에서 하다가 보면은 정리정돈이 안 될 때가 있죠. 전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정리정돈을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저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카운셀링 선생님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분들로 인해서 아마 전달을 다 받으실 텐데, 저는 강사로서 그 감정을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간략하게나마 이 자리에서 전달해 드립니다. 자, 보면은 다 정리가 되진 않지만 내용이 굉장히 풍성하죠.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빠뜨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이제 글로벌 레가시 세미나가 운영이 될 때, 이제 팀 디렉터 이상 운영이 될 때는 꼭 여러분들이 다 참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들을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 강의 내용이 카운셀링 선생님들이랑 방향이 다를 수 있죠. 다르면은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 카운셀링 선생님들의 방향을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가 있죠. 꿈과 목표.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는 어디에 놓여 있느냐?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가 혹시 과거에 놓여 있느냐? 아니면은 현재에 놓여 있느냐? 아니면 미래에 놓여 있느냐? 자, 어디에서 왔는가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영예는 거기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현재를 뛰어넘어 얼마나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고 어떤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인가. 과거에 얽매이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칭찬하지 마라.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럭저럭한 현재에 만족하며 주저하지 말고 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해서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얘기한 얘기예요. 자, 누구든 과거의 현재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 즉 앞을 보고 계획하고 행동해야 지금보다 나은 인생을 산다라는 얘기죠. 자, 이 니체라는 철학자도 망치든 철학자라고 해서 서구의 전통을 깨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한 철학자로 유명합니다. 자, 저도 보면은 목표들이 있죠. 사람마다 보면 과거가 만약에 전성기인 사람들은 계속 과거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이제 전성기가 지나간 거예요. 그럼 안타깝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보니까 제 스토리를 잠시 조금 얘기를 짚고 넘어가면은, 저도 이제 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과거가 있으시겠죠. 자, 저는 평범한 환경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냥 올바르게 저는 제가 부모님이 싸우는 걸 크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부모님이 그냥 연애 결혼을 하셨고, 그래서 항상 좋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뽀뽀도 합니다. 어른인데 70대신데 아직도 뽀뽀도 하시고, 그런 거 보면서 좀 부끄럽기도 한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한 환경이지만 나름 행복하게. 근데 이제 저의 상황을 보니까
학교도 제가 이제 공부를 저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학력이 좀 어중간했습니다. 학력이 어중간하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학교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얘기해도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애매한 학력과 경력, 그러다 보니 저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었고요. 그 새로운 도전 중에 하나가 저는 국내 네트워크 로컬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어떤 부분이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냐면은 역전승이 가능한 사업. 학력이 낮지만 자격증이 없지만 자격증이 있고 학력이 있는 친구들 이길 수 있는 저는 사업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너무 제한테는 통쾌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는 10년을 했고요. 20대 중반에 사업을 만나서 30대 중반까지 진행을 했고요. 결과는 약 한 1년 10개월, 2년 안 돼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뭐 한 8년 정도 직급자로서 사업을 하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 저의 웨딩카입니다. 제가 그때는 보여주기식의 소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벤츠를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벤츠를 사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는데 지켜지지 않는 성공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력 없는 아이템, 블랙홀이 있는 보상 플랜, 그리고 부실한 회사 경영 등으로 인해서 그때 저희 주 아이템이었어요. 복분자와 많은 걸 넣으면 되지 않는 맨스백, 많은 걸 넣으면 터져요. 그래서 그리고 블랙홀 있는 보상 플랜, 레그가 여러 레그, 매트리스 방식으로 해서 여러 레그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회사가 부실하다 보니까 문을 닫게 됩니다. 자, 근데 지켜지지 않는 결과를 가졌을 때가 오히려 더 큰 실패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설픈 결과를 만들다 보면은 그 결과로 잔이 채워져 있습니다. 약간 채워져 있다 보니까 그 잔을 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버리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예 결과 없는 사람보다 속도가 늦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중간한 잔을 채우는 이 부분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지금 이게 제 전성기였다, 그러면 저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죠. 그러면 너무 없어 보일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스토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은 결국은 결과는 쌓이지 않고 물거품처럼 사라지더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변화에 도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새로운 목표를 잡아서 변화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변화에 도전한다는 얘기는 즉 습관을 바꾸고 행동을 바꾼다는 거죠. 습관과 행동을, 익숙한 거를 이제는 내려놓겠다. 그래서 환경 세팅부터 시작합니다. 차랑 집을 팔고요, 가족 빼고 다 바꾼다라고 하는 마인드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바꿨어요. 싹 다 바꾸고 시작을 해서 저희는 이제 우리 이글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정확한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방향이 정확했지만 처음에는 안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왜? 어색하니까, 모르니까. 그랬지만 시간 속에서 하나씩 받아들여서 어느 순간 이제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을 이제 달성을 하게 되죠. 달성하게 되고, 그리고 팀 디렉 이상 20조 이상의 팀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를 만들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죠. 따라오는 게 뭐냐? 가족들의 꿈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의 모습을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집을 사게 되고 살을 선물로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을 다양하게, 자녀들의 적성이 뭔지 모르죠. 저는 모릅니다. 근데 해봐야 적성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해보지 않고 스스로 적성을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11살인데 말수가 많지 않아요. 조용해요. 하고 싶은 게 없는 친구입니다. 뭐 하고 싶어 하면 없어.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 보면 진짜 없는 친구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승마도 시키고 다양한 걸 시키는 거예요. 시키다가 아직까지 주특기가 없다가 줄넘기를 탁 소질을 있더라고요. 줄넘기 아세요, 여러분? 줄넘기가 요즘에는요 과목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줄넘기를 해서 3급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자격증을 딴 거잖아요. 땄으니까 이제 자신감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기대에 있습니다. 지금 기대에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잘하는 게 없더라고요, 이 친구. 잘하는 의욕만 넘치는.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은 자제시켜주고 넓은 세상을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뮤지컬 학원을 보냈습니다. 뮤지컬 학원 보내서 자기보다 더 뛰어난 친구들을 만날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완성도 하고 뭐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시켜줄 수 있는 가장이다 보니 보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현재는 결과를 제 나름대로는 인생에 있어서 전성기예요. 제가 전성기지만 여기에 만약에 머무르면 현재가 또 과거가 되겠죠. 또 결국은 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지금이 있죠. 그래서 목표를 또 다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만들어가다 보면은 조심스럽게 저는 프리덴셜이라고 하는 직급 달성이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구성이 펄 이그제큐티브가 직급자가 10조 이상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짐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부분들이 나의 꿈과 목표는 지속 성장해 나가는 인생, 지금이 전성기가 아니라 또 후속 전성기들이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인생, 그리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는 인생,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나름 뛰지 못하더라도 걸어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과거에 머물고 현재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업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얘기를 드렸고요. 자, 뭡니까? 연필입니다. 연필. 연필 쓰시는 분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저도 연필을 잘 안 써요. 연필 얼마인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실 거 안 쓰시니까. 연필이 지금 가격이 500원에서 조금 좋은 건 1000원 정도. 저는 저희 이제 11살 아들이 연필을 쓰니까 가격을 알죠, 제가. 네. 아는데요. 연필도요. 우리가 연필의 용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쓰는 거 이렇게만 하면은 500원, 1000원짜리 쓰면 됩니다. 근데 연필도 좋은 연필이 있죠. 블랙윙이라고 하는 연필 아세요? 잘 모르시죠? 뭐 관심이 없죠? 네? 자, 블랙윙이라고 하는 연필은요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하고요, 한정판은 5,000원이 넘어갑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연필에 대해서 나는 그냥 쓰기만 할 건데 이런 사람 블랙윙을 살 필요가 없죠. 근데 자, 가치를 잡으면은 블랙윙은요 전설의 연필이라고 합니다. 전설의, 어떤 전설이냐, 미국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그분이 자신의 메모에 완벽한 연필이다 라고 찬양을 하고요, 톰과 제리 아시죠? DJ난 척 존스 등 유명 작곡가 지휘자들이 사용하는 성공자 연필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쓰면 왠지 성공할 것 같다는 거죠. 성공자 연필. 그리고 매트한 질감과 잡았을 때 느껴지는 나무의 감촉, 질감, 이게 좋대요. 좋고, 연필 끝 지우개 있죠? 자, 요거 우리 MZ한테 맞을 것 같아요. 지우개를 교체가 가능해요, 여러분. 지우개를 취향에 맞게끔 질리지 않도록 색깔을 바꿀 수 있다. 컬러 교체가 가능하다. 자, 그리고 육각연필 떼고루로 안 굴러다닙니다, 여러분. 멈춘다라는 거죠. 멈춘다는 게 분실률을 줄일 수 있다. 자, 이 연필이 이래요. 그러니까 연필의 가치가 늘어난 거죠. 성공자의 연필. 예전에 우리 프로모션 할 때 만약에 펜 중에 황윤태 선생님이 직급을 달성할 때 썼던 볼펜 이러면은 구매율이 올라간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같은 연필인데 그냥 단순하게 가치를 그냥 연필의 본연의 연필로 가져갔느냐 아니면 가치의 가치를 더해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틀려진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우리 시너지 이글스 사업을 어떤 가치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많이 다를 거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구멍가게 비즈니스. 구멍가게 비즈니스가 뭐냐? 작게 한다라는 겁니다. 단순 제품 판매에만 집중하시는 거죠. 그거는 너무나 가치를 작게 보는 거죠. 저희가 어차피 제품 전달하고 제품 판매하고 소비자 만드는 사업 아닙니까? 맞죠? 맞죠? 근데 거기에만 머무르다 보면은 구멍가게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대형 프랜차이즈 사업, 엄청 내가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비즈니스다라고 가면은 시각이 달라지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어때요?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되냐? 구멍가게 마인드로 해야 되냐? 아니면 빅비즈니스로 해야 되냐? 빅비즈니스로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사업의 가치는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엄청 크니까 뭐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20대부터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연차가 기신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하고 있을까?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의 가치를 가진다면 시야도 커지고 적극적 행동, 해석 모든 부분들이 달라지고 당연히 결과는 커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각자 결심을 하실 텐데 저는 결심을 할 때는요
여러분이 저희 사업을 크게 생각하면은 결심과 동시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냥 내가 결심 이게 아니고 오케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해야 되겠다. 대가 지불을 기존에도 자주 접했겠지만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진정성 있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대가 지불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 소득 형성의 특징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사업에 소득 형성이 있어요. 특징을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나름 각자 위치에서 처해 있는 환경이 있으실 겁니다. 이 환경에 대한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시간 관리를 어떻게 가져간다. 그 다음에 주변의 시선에 대한 해석.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 대가 지불의 종류 중에 저는 4가지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 형성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 자, 지금 뭐 제 얘기가 속도는 괜찮죠? 예. 자, 우리는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이 아니다. 그래서 고정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 내가 활동으로 한 거에 대한 소득이 발생을 하는 거지 출근 열심히 하고 참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소득이 주어지진 않는다라고 하는 이 소득의 특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정적인 수익은요, 안정적인 수익이 아니다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고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200, 300이 들어와요. 그 200, 300으로 우리는 그게 안정적인 소득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보면은 예전에 제의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제의를 뭐냐면은 국내 로컬 기업에서 제가 문을 닫고 잠시 중간 갭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이제 저희 친동생이 그래 될 줄 알았다. 그래 될 줄 알았다. 왜 저희 친동생이 저보다 300초나 어린 친구인데 말을 좀 함부로 합니다. 함부로 해요. 그래 될 줄 알았다. 240 버는 일 꽂아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240번. 왜냐하면 그때 제가 소득이 빵원이었잖아요. 빵원이랑 240만 원 하면 당연히 240만 원이 크죠. 근데 제가 거기서 왜 거절을 했냐면은 240만 원을 제가 선택하는 순간 성격이 글로 갈 것 같고 240만 원, 440만 원, 240만 원 선택하는 순간 환경이 글로 갈 것 같고 그러다가 보면 제가 저희 사업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뀌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바뀌는 것이. 그래서 그 바뀌는 거에 대한 기회 비용이 그 정도는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실을 보면은 직장인들의 나름의 목표 소득 중에 하나가 1차 관문이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을 대부분들은 못 벌고 퇴직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자, 근데 목표입니다. 자, 이분들이 수령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13년 정도 걸린다고. 13년 정도.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소득의 특징을 이해하시라 했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이분이 시작 소득은 월 300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작 소득은 연 20만 원씩 인상이 되는 거죠. 20만 원씩. 저축은요, 소득의 절반을 한다. 이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일단은 최대한 어때요? 여유 있게 잡은 거예요. 여유 있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의 저축 금액입니다. 자, 1년이면 1,800만 원 저축이 될 거예요. 2년이면 1920, 3년에 2040, 4년에 2160, 5년에 2280. 5년 합산 이 사람의 저축 금액은 1억이 좀 넘어갑니다. 괜찮죠? 이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저희 거를 제가 한번 볼게요. 가정을. 이 사람 펄까지 가는데 5년 걸렸어요. 5년. 그리고 펄까지 갈 때까지 저축이 없다. 팀 리더, 팀 매니저, 팀 디렉터, 팀 엘리트 저축 안 했다. 그리고 펄부터 이제 저축일 50%. 그리고 메가2 정도 진행형 이렇게 기준을 달았습니다. 달았을 때 이 사람의 저축 금액은 빵원입니다. 빵원. 5년 동안. 자, 1년 빵원, 2년 빵원, 3년 빵원, 4년 빵원, 5년 빵원. 자, 그 밖에 근로소득자들은 1억 200. 근로소득자들이 부러워요. 그렇게 의시됩니다. 왜? 사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놀라운 거는 6년이 됩니다. 이때까지는 당연히 높지만 6년이 딱 됐을 때 근로소득자는 1억 2,600이에요. 1억 2,600. 저희는 6년에 바로 1억 2천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의 저희는 연봉을 저축하는 거죠. 그분들의 버는 전체를 다 저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소득 분기점 우리가 딱 그래프가 중간을 넘어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결과는요,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여러분들이 아마 밖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하고 크기 부분들은 처음에 우리 사업은 모으는 시간, 이 쌓이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쌓이고 나면은 확 넘어간다라는 거. 그거를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저희 사업에 대한 소득의 특징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매칭 파트너 숫자에 따라서 소득의 크기가 달라진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같은 매출 다른 소득이라는 거죠. 같은 매출 다른 소득. 자, 1번 팀 리더를 기준으로 매칭 파트너 없이 내가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해서 매출을 해서 팀 리더가 나왔을 시 이분은 베이직 보너스만 60만 원을 가져갑니다. 6,000. 매칭이 한 명 있습니다. 6,000 안에 실버 매칭이 있어요. 이 경우는 베이직 보너스 60에 메가 매치 30만 원이 붙으면서 90만 원. 매칭이 2명이 있다. 그러면은 120만 원. 매칭이 3명이 있다. 135만 원. 매칭이 4명이 있다. 150만 원. 2.5배 차이 나죠. 팀 리더인데 같은 직급이고 같은 매출인데 매칭 숫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소득은 2.5배 차이 납니다. 자, 2.5배라니까 60만 원, 150만 원 이러면 안 커 보여요. 그래서 직급별로 우리가 나뉘면은요. 팀 리더는 150만 원. 그리고 팀 매니저는 350. 이제 계속 규모가 더 커지죠. 그러다 보면은 90만 원 차이 났던 것이 에메랄드 이그제큐티브라고 하는 극점 직급으로 가면 3,200만 원 차이 납니다.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 2.5배 이 부분에 이게 작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엄청 큰 겁니다. 자, 같은 매출이지만 매칭 형성 숫자에 따라 소득이 달라진다. 자, 요 개념. 자, 소득의 특징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면은 우리가 고정소득은 없구나 라는 걸 빨리 캐치하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매칭 숫자에 따라서 나의 소득은 달라지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단순 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으로 가이드 해가지고 경영을 위한 세일즈가 되는 사업이죠. 그래서 시스템 소득을 일으켜야 곱셈의 법칙과 동시다발 진행이 가능하다. 결론은 그래서 노동수위를 벗어나려면은 결국 팀을 형성해야 된다. 개인이 아니라 팀이 아니라 그룹을 여러분들이 형성해 나갔을 때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겁니다. 자, 항상 물도 얕은 데는 파도가 많이 쳐요. 그러니까 소득이 어떻습니까? 파도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벌었다 안 벌었다 벌었다 안 벌었다 벌었다 안 벌었다. 에버러지가 계산이 안 되죠. 자, 깊은 물이에요. 직급이 어느 정도 올라가죠. 파도가 덜 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득이 안정권이라는 거죠. 이제 쭉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환경 세팅을 해야죠. 대가 지불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주부 사장님들이 많죠. 네트워크 업계에서 가장 많이 성공한 직업군 중에 주부 사장님이 나오죠. 자, 주부 사장님은 육아 및 집안일 등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보면은 이분들도 저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주부분들이에요. 주부분들인데 저희 시너지 사업을 만나서 이렇게 딱 변신하는 거죠. 주부는 막 이렇게 목 늘어난 티 입고 하다가 사업가다 하면 짠 하고 딱 바뀌는 거예요. 자, 이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세팅은 이겁니다. 알아야 되는 것은 왜 환경 세팅을 해야 되냐? 왜? 자,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고 키워주는 부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꿈을.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적성도 경험을 많이 가게끔 가져가 줬을 때 적성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의 꿈을 지키고 키워낼 수 있다. 지키고 키워낼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남편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를 안 해주는 부분들이 싸우는 원인이 돈이 아니다라는 거에 저는 한 표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과를 가져가지고 사람들이 허허 하는 거, 그 진정한 가족이 아니잖아요. 결과 여부를 떠나서 과정에서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라는 거죠. 어떤 모습이냐? 말투. 평상시에 말이 좀 거칠어. 근데 말이 갑자기 우리는 긍정의 말투를 쓰죠. 우리 시너지 이글스 우리 사업가들은 욕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거칠게 얘기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굳이 거칠게 얘기해도 요 정도입니다. 억양 조금 있는 거.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말투가 뭔가 변했다. 왠지 너 말투가 조금 변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에 가족들이 긍정으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가식이다. 가식은 했다 안 했다 이러면 가식이죠. 근데 꾸준히 우리가 말하는 독서하는 모습, 그 말투의 변화, 그 다음에 습관의 변화. 우리가 보면 일찍 일어나고, 평상시에 제가 예전에
초창기 자체에 이제 시너지 사업을 이제 시작할 때 또 집에 제가 뭔가 가장으로서의 경제력을 해결을 못 해주잖아요. 못 해주니까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은 그때 이제 저희 와이프 입장에서는 배르고 있었겠죠. 나름. 근데 저는 소파에 누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예를 들어서 막 그 기름진 머리로 누워 있는 모습 자체가 왠지 공격 대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저는 TV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야구? 저 야구하면 백남바 뭐 예를 들어서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야구 매니아입니다. 그래서 저희 꿈 중에 하나가 메이저리그 가는 건데, 근데 그 정도로 좋아했지만 끊었습니다. 왜? 그걸 보다가 보면 계속 더 파고 들어가고 싶고 경기장 가고 싶고 선수 만나고 싶고 무슨 동호회 가입하고 싶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또 막 뭐 사고 싶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딸려오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내가 아예 지금 현재는 습관을 바꾸자라고 해서 단절을 해요. 근데 단절을 하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 입장에서 제가 결과가 없지만 열심히 산다라는 걸 인정을 해줬어요. 참 열심히 산다. 그래서 저를 공격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들 과정에서 결과가 적어도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 말 함부로 못합니다. 꼭 결과를 가져서 남편이 이해해 줄 것 같아요. 그건 남편 한번 다시 체크해 보세요. 그건 너무 기회주의자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과정에서 충분히 변화되는 모습을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을 해내는 멋진 엄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나 그대로의 나가 만약에 된다라면은 그게 엄청난 리더십이 되지 않을까? 그 엄청난 본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항상 주부 사장님들 중에서도 그런 과정의 고충을 겪으셔다가 나중에 이제 더 많은 것들 해주시는 우리 사장님들이 꽤 계시죠. 다 일일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거론은 못하지만 그런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참고로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단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너무 대기 기간을 너무 길게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기회비용을 많이 치러야 돼요. 그거는 각오해야죠. 그래서 너무 길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면은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대 젊은 리더들 있죠. 이분들은 뭐 아직은 또 즐기고 싶고, 그리고 취미도 좀 다양한 걸 가져가고 싶고 이런 분들이 많죠. 자, 우리 혹시 저는 괜찮은데요. 몇몇 분들이 조금 더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뭐 문도 조금씩 한 번씩 중간중간에 열어주시고요. 자,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20대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도 이제 사업가가 되는 거죠. 20대 젊은 친구들이지만, 자, 이분들이 보면은 불편한 거, 벌어지지 않은 거에 대한 준비를 조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 20대 리더들이 있겠습니다. 학연지연 혈연이 아닌 나의 노력으로 그 이상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노력분의 대가죠. 노력분의 대가. 그리고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도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레벨을 여러분들이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지죠. 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성공도 결과도 만약에 이른 나이에 가져간다면 뭐가 달라질까라고 봤을 때 첫 번째 가장 큰 건 이거죠. 20대의 결과를 가지면은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도 돼요. 맞죠? 근데 내가 가장이야. 때로는 못 살 수 있어요. 왜? 가족을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인데 때로는 내가 나는 스포츠카 몰고 싶어 할 때 약간 주춤거려지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20대다. 스포츠카 더 어울리고 조금 파격적인 복장을 입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대는 여러분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신에게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비, 재테크 그 무엇도 여러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방해 세력이 없잖아요. 이 부분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인생의 정확한 방향을 일찍 가졌을 때는 여러분 당연히 인생의 크기와 속도가 달라진다.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저도 제가 좀 저는 24살에 네트워크 시장에 뛰어들었거든요. 24살, 20대 중반 시작할 때. 근데 저는 잘 뛰어드는 것 같아요. 왜 잘 뛰어들었냐? 그때 어떤 마인드로 뛰어들었냐면은 물론 성공도 빨리 하면 좋지만 실패도 빨리 해야 된다라는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성공이든 뭐든 실패든 뭐든 간에 빨리 하자. 그래서 빨리 실패했잖아요. 26세 그때 해가지고 제가 실패했던 것 같아요. 실패를 빨리 하다 보니까 배우는 것도 많았어요. 금방처럼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시너지 이글스 시스템도 왜 대단하는구나. 이걸 더 알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건 없죠. 그래서 처음에 네트워크 경험이 처음이 시너지 이글스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혹시 그분들이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면은 한번 밖에서 한번 경험해보고 망해가 다시 오면은 확 오겠죠. 근데 그게 시간 낭비겠죠. 시간 낭비. 여러분들 그래서 소중함을 한번 느껴보라는 겁니다. 그분도 알고 여러분들 사업하시면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시간 관리죠. 시간 관리. 뭐 부업자 및 소비자성 이분들은 항상 자주 하는 얘기가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자, 근데 시간이 없다는 얘기는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선순위.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우리 한번 보자 할 때 만나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보지 않나요? 근데 좀 안 만나도 될 것 같은 사람은 우리 다음에 보자. 야, 우리 조만간 식사해야 되는데 시간 참 안 잡히 다 그 뻥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거절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아니다는 얘기는 나는 이 사업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업자 및 소비자들은요, 일단은 첫 번째 우선순위로 우리 사업을 가져가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사람이 우리 사업을 가져갈 거면은. 그러면 당연히 시간은 만들어지는 거죠. 시간은. 그래서 사업의 규칙성을 가져가면 우선순위가 되죠. 그리고 시너지 이걸 사업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밖에 있는 목표도 여러 개가 있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카운셀링을 통해서 사업 점검을 규칙적으로 받으시고, 왜 방향을 이탈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참여로 환경을 갖추는 겁니다. 자, 이래 됐을 때, 자, 우리는 이 사람들은 시간 관리가 시너지 사업을 우선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진행형 스케줄, 참여 스케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가 지불 종류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사업은요, 일단 영업을 처음에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죠. 하는데 영업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가를 만들기 위해서 소비자를 형성하는 기초 단계 빌드업이 초반 영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업은요, 직접 영업이 있죠. 직접 여러분들이 1차 미팅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만들어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후원이 있죠. 그게 관리 영업.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내가 소비자를 만들지 않아도 팀 비즈니스를 우리 운영을 하니까 말 그대로 관리 영업. 그 다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육 영업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팀이 많이 생기면은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여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설득 강요가 아닌 정보 전달과 혜택을 준다라고 딱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하기 싫은 사람을 소비자로 만든다. 어렵죠.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 네트워크 사업에서 인식이 안 좋은 게 강요, 설득 이런 게 있죠. 안 하면 되잖아요. 강요, 설득을. 그러니까 강요, 설득을 안 한다는 얘기는 필요한 사람한테 주면은 그거는 강요, 설득이 아니죠. 말 그대로 고급 정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혜택을 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건강과 다이어트를 여러분들이 전달을 하고 방법론, 새로운 소득 형성 정보를 준다. 이거를 필요한 사람한테. 누군가한테는 제품을 전달하는 거고, 누군가한테는 소득을 버는 자기가 모르는 하나의 방식을 전달하는 거고, 또 누군가한테는 그냥 재테크 이상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론을 전달하는 거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전달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이 개념 자체는 상대방이 고마울 수 있다는 거죠. 필요한 사람하고 우리는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은 엄청난 하나의 시간이고요. 그리고 만났을 때 두려움이 없죠. 우리가 꼭 내가 뭔가 팔아야 된다, 뭔가를 결제를 해야 된다, 매출을 올려야 된다, 이런 부담을 가지면은요, 걸음걸이부터 잘 안 떨어지죠. 근데 나는 주고 오는 거야. 혜택을 주는 거야. 필요한 사람한테 말 그대로 교류하고 오는 거잖아. 그러면은요,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보면 내 정보 없이 산다 하잖아요. 남의 정보는 많아. 유튜브에 정보의 홍수 속에 식수가 없잖아. 나의 식수. 그럼 나의 식수가 뭡니까? 그 내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게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그것을 충분히 우리는 뚫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도 원팩도 지금 저희가 보면은 마르면 마른 대로,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다이어트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이어트가 안 필요한 사람이 없죠. 건강이 안 필요한 사람이 없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 모르는 걸 여러분 전달해주고 오는 거예요. 안 팔아도 되는 거죠. 결과가 중요한 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과정에 충분히 충실하다가 보면은 누군가는 너가 말한 대로 하다 보니 좋더라, 고맙다 이러면서 뭔가 소비자층이 파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항상 돈이 막 열심히 해가 돈을 막 버는데 돈이 안 모이는 것 같아, 뭔가 부족해,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들한테 우리는 이런 정보를 줬을 때는 고맙다는 얘기를 준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는 게 좋아요. 우리가 보면 제가 저희 사촌 동생이 지금 산부인과 원장이에요. 근데 자, 그 친구가 우리한테 방향성 제시해 주려면은 최소 10년, 20년을 헌사하는 걸 해야 되잖아. 공부 잘해야 되고, 자격증 따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피냄새 맡으면서 관리 잘해야 되고, 뭐 많아요. 그걸 우리가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개의 성공 법칙을 제가 따라할 수가 없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오빠 학교 어디 나와서부터 이미 띠로 시작하잖아. 이미 띠로 시작하는데 알 수가 없는, 그건 소수의 성공인 거죠. 근데 저희 사업은 학연, 지연, 혈연이 없고요. 진입 문턱이 낮아요. 다 뛰어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가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게 전달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가 지불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느냐? 결단은 즉 책임감입니다. 결단한 거에 책임을 지려고 하셔야 돼요. 어떤 결단을 하시더라도. 자, 결단의 종류는 세 가지로 보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 달성을 결단해야 돼요. 목표를 세웠을 때 그걸 달성하겠다 결단하시고, 두 번째는 시너지 환경의 성공 룰이 있어요. 시너지 이글스에서 어떻게 하세요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와요. 그걸 따르겠다라는 걸 결단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여기에서 성공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시너지 사업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시너지 사업에서 보험으로 성공하고, 시너지 사업에서 자동차 딜러로 성공하고, 시너지 사업에서 다른 자영업으로 성공할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성공할 거니까 당연히 시너지 이글스 성공룰을 따르셔야 돼요. 그리고 결단을 했다. 이거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량을 치르겠다. 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어쨌든 제가 자세한 부분들은 여러분 카운셀링 선생님의 방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저의 강사의 경험을 이것 시스템의 표현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니까. 자, 목표 달성을 하겠다라는 결단은요, 목표 달성은 여러 개가 있지만 직급 달성이 있고요, 소득 달성이 있고요, 프로모션 달성이 있습니다. 프로모션 달성. 자, 이거 안에 시간을 넣자라는 거죠. 숫자를 넣자라는 겁니다. 자, 이 목표 안에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시기와 숫자를 만약에 넣는다라면은 어떨까? 그러면 왠지 그 시간을 지켜야 될 것 같잖아. 그게 책임감이지 않을까? 자, 직급 달성은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팀 리더라고 하면은 보편적으로 3개월 정도에 도전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3개월 정도에. 물론 요즘에는 한 달 만에 가시는 분도 있죠. 요즘에는. 그런데 3개월 정도 우리가 팀 리더를 달성을 하면은요, 팀 리더를 달성한다라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세상이 그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행 프로모션을 달성하는 거죠. 시너지 우리 이글스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는 여행 프로모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다가 보면은, 저도 제가 참 여행에는 좀 인색한 편입니다. 아직까지도 좀 사진 찍는 게 어색해요. 그래서 저의 표정은 항상 한결같습니다. 항상 이 표정을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한결같은데 이 여행이 너무 어색했어요. 어색한 게, 저는 제가 인생의 시너지에서 사람 만나서 첫 여행이 푸켓이었어요. 푸켓, 태국. 이번에 저희가 카오락을 갔잖아요. 조금은 감회가 조금은 남달랐습니다. 완전히 어리버리할 때 제가 왔던 그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 나름 좋다라고 하는 복장들이 너무 촌스러웠다라는 거. 항상 옛날 사진들은 왜 촌스러울까? 머리 스타일을 하면. 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가기 싫었는데 카운셀링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행 참여 또한 이글스코어다. 정말 참여를 해서 본인이 더 큰 사업을, 시스템을 가이드하려면 여행을 참여를 해야 된다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놀랬던 것이 많죠. 뭐 스태프분들이 다 우리 회사 스태프분들이 와지 여행사 스태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부터 감동들이 많죠. 이런 것들이. 그런 여행을 처음 가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정감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이 프로모션을 달성해야 되는구나. 나도 나지만 파트너들이 더 달성하다 보면 더 많은 걸 느끼겠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큰 목표를 가기 위한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급 달성에 팀 리더가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팀 디렉. 팀 디렉은 뭐 여러분들 1년 플랜으로 많이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더 빨리 잡는 사람, 더 많이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팀 디렉이 주는 의미가 뭐냐? 일단 1차 성공자라고 해서 미본사 방문 자격이 주어져요. 미본사를 방문한다는, 미국은요, 저는 미국이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살아생전에 미국을 갔다 그럼 성공한 거 아닙니까?
왜 세상에 미국을 못 가본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미국을 옛날부터 미제냐, 미국 갔다, USA 이게 주는 떨림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미본사를 그때 이제 갔어요. 저는 2번 갔던 것 같아요. 2번 프로모션이 있어서. 근데 미본사는요, 제가 직접 눈으로 제품을 만드는 회사 본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보죠. 확신이 드는 거예요. STP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기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팀 디렉이 주는 의미 중에 본격적인 이제 제2의 시작이 주는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큰 걸 가져가기 위해서는 팀 디렉을 달성하라라는 얘기고요. 펄 이그제큐티브는요 2년 정도를 보고 뛰어들었습니다. 자, 이 펄이 주는 의미가 있죠. 주는 의미는 인생의 마스터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소득 확장의 시간입니다. 소득이 확 늘어나죠. 확 늘어나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이때부터 저는 돈 관리를 잘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펄 이그제큐티브가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을 여러분들 그 외에 몇 직급들이 더 있지만 크게 이 세 직급을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할 때 직급 달성은 팀 리더를 언제 달성하겠다, 팀 디렉터를 언제 달성하겠다, 펄 이그제큐티브를 언제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소득 달성의 의미가 있죠. 자, 소득은요 여러 소득 단위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받는 익숙한 소득을 저는 300만 원으로 표현했습니다. 300만 원. 자, 300만 원은 기존에 내가 받았던 익숙한 소득이에요. 빨리 이 소득을 회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원래 벌었던 소득까지 어느 타이밍에 어느 시기에 올라가느냐.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이 소득을 빨리 복귀한다. 저도 그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은요 이제부터는 약간 나를 뛰어넘는 소득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00만 원이죠. 빨간색으로 표기했습니다. 1000만 원. 자리 숫자가 바뀌었죠. 자, 자리 숫자가 성공자로 상징적인 수치와 다른 세상의 문이 열립니다. 소득이 확 커지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늘어나요. 할 수 있는 게 늘어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근데 여기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돈 관리가 왜 필요하냐고 하냐면요. 소득이 늘어나면요 지출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소득이 늘었을 때 지출을 유지하면은 저축이 금액이 늘 건데 소득이 늘다고 해서 지출까지 늘려버리니까 저축 금액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한번 조금 위기니까 한번 조금 여러분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2천만 원 있죠. 극점이죠. 극점에 도달했다는 얘기고 웬만한 어느 시장 어느 환경에 가도 지지 않는 최상위 소득권 형성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밖에 보면 수많은 건물주들이 많죠. 근데 그 건물주들이요 대부분도 보면은요 내가 월 들어오는 소득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 소득부터는요 우리는 어때요? 내가 매일 들어오는 소득이다 매달. 그럼 이 소득 구간부터는 어느 누구하고 붙어도 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소득권으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득에 대한 우리는 결단을 이런 식으로 수치화를 시켜서 달성해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자, 프로모션은 가장 현재로서는 누구든 진행할 수 있는 게 현금 프로모션이 있죠. 퍼서널 직급에서도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쉬운 프로모션입니다. 가장 쉬운 프로모션. 그리고 여행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여행 프로모션은 첫 번째는 내가 참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마 2인꼴이든 누군 달성하면 가족들을 모셔서 또 다른 인정을 여러분들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파트너 참여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파트너 참여 숫자를. 그래서 여행 갔다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얼만큼 어떤 누구와 갔는지를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프로모션을 달성한다. 자, 이거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달성한다라고 하는 결단을 세우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시너지 이글스 사업의 성공 공식을 따르겠다. 자, 성공 공식 중에 1번 이글스코어입니다. 이글스코어. 성공자들의 성공 습관을 체계적으로 따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인의 행동 강령이라고 하죠. 자, 시너지 이글스 시스템에서 말하는 진정한 결심은 이글스코어를 하겠다. 말 그대로 이 이글스코어를 내가 한다. 이거는 룰인 거죠. 성공하고 싶어? 자, 행동 강령 이글스코어로 하세요. 자, 이글스코어는 참여, 독서, STP, 제품 외용이 있다. 자, 이거를 횟수에 맞게끔 여러분들 꾸준히 쌓아가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등한시 않고 행동을 하면은 결국 이 행동이 쌓이는 거죠. 이게 쌓였을 때는 이게 엄청난 결과로 온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공의 9단계입니다. 자, 성공의 9단계. 그 중에 저는 결심 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너지 이글스 사업의 성공을 위한 성공 패턴이죠. 자, 이 방법은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결과로 입증된 방법이죠.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장이 멈추거나 정체가 옳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어요. 그 체크하고 그 지점을 특별히 보완해 나가면은 또 다시 어때요?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점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카운셀링 선생님이랑 내가 지금 어느 지점이 뭔가 정체가 왔는지를 체크 받아보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성공 공식 중 하나, 우리 3라인 시스템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3라인. 우리가 사람이 모이는 것에서는 룰이 없으면 문제가 발생하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사업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사업 진행이 더딘 이유도 있지만 사람과의 인간관계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라인을 따르는 거죠. 3라인에는 내가 열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포함이 되고요. 그러면서 팀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라인 시스템을 여러분들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여와 카운셀링을 통해서 정확한 룰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시스템에서 각각 맞는 역할을 여러분들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신규들이 사업을 결정을 해요.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트레이닝을 받죠. 그 트레이닝은 사업 진행 로드맵 트레이닝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자, 결심과 동시에 트레이닝으로 바로 이어지는가가 정말 중요하죠. 자, 시너지 이글스 사업을 결단한 신규 사업자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사업 트레이닝이 사업 진행 로드맵이다. 자, 이거에 맞게끔 가이드가 되어져 있고요. 이것은 하루만 해도 트레이닝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간결하고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트레이닝을 뭐 팀별로 조금씩 가이드라인이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일주일 안에 받아라라는 걸 최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자, 다음 주 한 주 안에 끝냅시다. 한 주 안에. 왜? 한 주 안에 끝낼 때 이것도 어떠냐면은 트레이닝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장님이 분명히 뭐예요? 소비자 컨택하고 사업자를 가이드하고 이런 것에 힘이 강해질 거라고. 근데 사장님이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왜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왜 정체가 오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이 트레이닝을 우리가 바로 최대한 받는 게 중요하다. 자,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의 양을 쌓겠다. 자, 행동의 양은요 25대 10대 4라고 해서 150명의 명단을 중에 이달의 명단이 25명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10명이 긍정적이고 액티브한 회원이 4명이다 이런 뜻이죠. 그럼 그 명단은 뭘까요? 뭐 제품이 필요하거나 사업이 필요하거나 뭐 꿈이 있거나 긍정적이거나 무언가를 찾고 있거나 주변으로부터 좀 인정받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나 나보다 좀 나은 사람들 많죠. 이 모든 부분들이 명단이 됩니다. 자, 이 명단들한테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행동은 많습니다. 자, 만약에 무료 체험 이벤트가 있죠. 무료 체험 이벤트, 여러분 무료 체험 이벤트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월별로도 할 수 있습니다. 1월이 뭐 있어요? 1월이 새해 시작이죠. 자, 한 해의 결심 다이어트 하셔야죠. 2월입니다. 이제 이제 구정이 지나가죠. 구정부터 진정한 새해 시작입니다. 자, 3월이에요. 새 학기입니다. 새 학기입니다. 진정한 시작입니다. 4월이에요. 4월은 이제 황사가 있죠. 황사. 기간지 관리하세요. 기간지를 관리하시는 것부터가 진정한 시작입니다. 5월이에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들과 같이 진정한 시작을 하십시오. 6월입니다. 6월 여름이에요. 여러분 비키니 준비하셔야 됩니다. 7, 8월 여름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갑니다. 맞죠? 9월이 돼요. 이제 명절이 딱 다가와요. 그러면 또 거기서부터 그 이벤트가 있죠. 10월, 11월, 12월. 여러분들이 월별로 인해서 이벤트를 양을 쌓아갈 수도 있죠. 우리는 많습니다. 왜? 저희는요 경쟁력 있는 아이템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100여 가지의 제품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소비자층을 형성할 수가 있고요. 리얼 스토리가 있죠. 이 예시를 제가 그냥 갖고 온 것뿐입니다. 리얼 스토리 보면은 10,000건 이상의 데이터가 있어요. 여러분 명단 어느 누구를 갖다 붙여도 다 소화가 됩니다. 그들이 볼만한 자료가 그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가투 시스템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있죠. 이거를 말로 설명해도 되고 영상으로 활용해도 되고. 또 원데이 세미나가 놀라운 사실은 5월에 보면 한 지역이 더 열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대도시별로 해서 다 열리고 있죠. 중소도시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원데이 세미나가. 그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시너지 우리 이것을 사업은요 대한민국 어느 곳에 있어도 대부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데이 세미나를 그동안에 선생님 저희가 근데 서울까지 못 온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금 얘기하셨던 분들 있죠. 이제 그분들 설 자리가 없어요. 왜? 그분들 위치에 지역에 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그분들을 제가 항상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단속 명단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 확실하게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피지컬 미팅 있죠. 자, 피지컬 미팅은요. 피지컬 미팅은 더 장소 선정이 더 어때요? 더 타이트해져요. 더 눈높이가 더 낮아져요. 다 들어가요. 제가 놀라운 사실이 대한민국에 제가 산지 지금 40 몇 년 됐거든요. 근데 제가 모르는 지역에 그래 많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항상 좀 외모와는 다르게 전 대도시 위주로만 살았거든요. 제가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부산 어디세요? 고향이 부산이에요. 수영 잘하시나 봐요. 저도 수영 못해요. 그런 것처럼 저는 제가 도시에서, 부산 내에서도 도시에 살았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모르는 지역들 엄청 많죠. 중소도시들 거기까지 피지컬 미팅이 이제 다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까? 자, 이 정도로 이걸 다 횟수로 더해보는 거죠. 그 달에 횟수를 계속 무료 이벤트, 리얼 스토리, 메가투, 원데이 초대, 피지컬 미팅,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획수를 더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1대 250이랍니다. 한 명 안에 250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 행동을 쌓으면서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은 이것 시스템의 제대로 된 가이드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트레이너로서 내가 트레이너가 정확하게 될 준비를 여러분들이 했는지, 그리고 꾸준한 컨텐츠를 계속 쌓아 나가는 겁니다. 자, 결심, 목표를 여러분들이 지키겠다. 그럼 지키겠다 안에는 숫자를 집어넣고 시기를 넣어라. 그리고 두 번째,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걸 성공하고 싶으면은 시너지 이글스의 정확한 성공 법칙, 룰을 따르겠다. 따라라. 자, 세 번째,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만큼 행동의 양을 쌓아가겠다. 이거를 결심하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결심을 했을 때 우리는 뭡니까? 말 그대로 내가 그 대가 지불한 보람이 있는 거죠. 이거를 결심해서 운영했을 때 결국은 여러분들이 주변 가족들 있죠. 기다려라 한 사람한테 보람이 있는 거죠. 만약에 계속 기다려라 했다가는요, 좋은 일이 안 생기겠죠, 여러분. 우울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저는 저도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뭐 처음에 막 빌드업 해나가는 과정에서는요, 아침을 먹은 적이 없어요. 제가 보통 결혼하면은 아침 식사를 해줄 거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아침 식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뭐 요구할 입장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근데 그 습관이 됐어요. 이제 어느 정도 결과를 가져왔어요. 저희 이제 가족들이 원하는 걸 어느 정도 해줍니다. 해주지만 제 스스로가 지금은 어떤 시간이 없어서 아침을 못 먹어. 지금은. 근데 보면은 여러분들도 그래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차피 사업은 시너지 사업을 한 번 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한 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 할 거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했다가 가다서다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 엔진도 뭔가 좀 손상이 있고요. 그리고 줏대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듣고 싶습니까? 싫잖아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결단에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시너지 이글스 보상 플랜은요, 단계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양을 쭉 쌓다가 10단계 밑에, 20단계 밑에 빅 파트너가 들어왔어. 여러분, 그게 우리 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플랜이죠. 그래서 믿고 꾸준히 하시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얘기를 하나 할게요. 그리고 우리는 두레그 비즈니스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레그 있고 두 레그 있죠. 자, 한 레그는요, 나의 승급 시기를 내가 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의 승급 시기를 내가 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스폰서에 대한 사업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어요. 카운셀링 선생님에 대한. 그리고 사업의 시야가 좁아요. 넓지 않죠. 그리고 노력 대비 결과가 당연히 안 큽니다. 노력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결과가 작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레그의 포커스를 갖추는 게 좋죠. 나의 승급 시기를 내가 정할 수 있죠. 왜? 좌우를 내가 직접 관여하니까. 그리고 팀워크 사업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팀워크 사업이. 그 다음에 소득 극대화를 만들어 나가는 준비가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글스 시스템 활용을 더 많이 적용할 수 있어요. 팀이 늘어나니까. 여러분, 시스템 소득이 늘어나고 팀이 늘어나다 보면 혼자 어떻게 다 감당을 합니까? 우리는 정말 우수한 시너지 이글스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는 사업을 해야 결국은 더 커지겠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두레그 비즈니스다 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황유재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두려움을 이기는 건 행동, 즉 추진력이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는요, 과정에는요, 확신이 없어요.
없지만 그 확신이 없는 것을 이겨내려면은 결국 행동과 추진력으로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과 미래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 리더십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더십 강의에 수고해주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리더십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1시에 이 자리에서 퀵스타트 트레이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